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프렌드 여러분, 가족 여러분,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들 보내셨죠? 지난주 어제죠. 일요일은 슈퍼볼 관계로 좀 한가한 일요일이기도 했고 3, 4, 5 모여서 그야말로 치킨과 피자와 맥주를 마시는 그런 미국적인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혹시나 즐기셨습니까? 아니요. 관심이 없으셨는지요? 자, 예전과 변함없는 2월 달에 맞이하기에는 너무 과분한 따뜻한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와, 여러분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웃음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 여러분, 그래도 항상 모자른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월요일서부터 해보게 됩니다. 자, 사랑과 듬뿍 얹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사랑이 항상 필요합니다. 어제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개그 하시는 엄영수 씨하고 대화하는 걸 보다가 말이 엉뚱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분이 전력이 이혼이 2번 있고 또 이번에 결혼을 새로 한다니까 이제 그 김구라 씨가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주에 갈지 어디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짧은 세상 살면서 사랑이 식여서 공허할 때는 빨리 다른 사랑으로 채워야지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본인 자신은 그런 느낌이었고, 굉장히 좀 물론 뭐 어떤 해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가슴을 좀 비워놓아라. 그래야 앞으로 오는 걱정거리, 추억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좀 빠져나거나 바람이 빠져나거나 부족하다 할 때는 사랑을 채우는데 다른 사랑을 채우면 힘이 드니까 좀 그 자전거 보면 바퀴 빠질 때 이 공기 넣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음악이 됐던 아니면 다른 환경이 됐던 좀 환경을 바꿔서,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소원해지면 안 하던 짓을 좀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외식 안 하다가 외식을 마구 해버리고, 여행을 안 가다가 확 가버리고, 가던 여행을 멈춰버리고. 왜냐하면 여행도 너무 자주 다니다 보면 상대방은 조금 힘이 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줄여보고 뭔가 한번 판을 뒤집어 보면 그 새로운 사랑이 싹트지 않을까. 그래서 변진섭 씨가 얘기한 대로 사랑이 필요한 거지 사랑을 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월요일 날 좀 해봅니다. 로라님 안녕하세요. 고니 오빠 주말 잘 보내셨나요? 물론입니다. 신청곡 주셨고, 토요일 길을 걷다가 어디서 꽃내음이 나서 하늘을 올려봤는데 글쎄 분홍색 꽃이 나무 한가득 피어 있었다고. 봄인가 봐요. 우리 마음에는 이미 봄이 오지 않았나 싶네요. 비비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봄이 오다니 시간이 화살처럼 지난다고. 아이고 세실리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로라님 시간이 비사이로 막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산뜻하게 출발했고 어떤 분들은 상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월요일인데도 찌뿌둥하고 풀리질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 오프닝하면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들, 저야 성원을 받고 아껴주셔서 감사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아낌을 받고 사랑이 풍성한 다음에 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남도 사는 거니까. 이런 우리 옛말에 있듯이. 자, 1시 9분인데 날씨도 좋은데 점심은 오늘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항상 뭐 그냥 대강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올림픽 갤러리 옆에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확장 이전한 아주 재담이 좋으신 우리 강명선 원장님 모시고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을지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새로 나온 처음처럼 새로. 이제부터 소주는 새로입니다. 새로 소주.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확장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근황이. 네, 저도 뭐 잘 지냈습니다. 좀 아까 멘트대로 네. 저희들도 이렇게 부부가 네. 1년 365일 비우고 살았다가 예, 예. 본의 아니게 뭐 건강검진 이런 차 예. 지난주에 저희 사람이 한국을 한국으로 가니까 방문하셨고. 비어 있으니까 예. 정말 소중함도 알고 그럼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다가 허전함.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래 제목에 있을 때 잘해가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아는 지인 굉장히 금술이 좋은 형수님인데 네네. 형수님이 이렇게 타계하셨거든요. 근데 아이고. 와, 그렇게 진짜 늘 우리 부부 이렇게 서로 만나면 네네. 이 사람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뭐 그렇게 했던 부부인데 진짜 1년도 안 돼서 결혼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형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금방 어디서 그렇게 좋으신 분을 찾아온 거.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옛날 그 사연이 생각나고 좋은 그 부부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형수님이 한국에서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왔대는데 안 나가더라고. 그리고 막 섭섭해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다정한 부부가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그런 뉘앙스를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야,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공허해서 못 그러니까 오히려 금술이 좋게 바짝 붙어 사시던 분들은 그 외로움을 못 견디시는 거고 오히려 좀 그 티격태격하면서 좀 소원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 기회에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금술이 좋으면 빨리 이제 그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도 금술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없어지고 자,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요즘에 그래도 뭐 항상 한의원 하면 허리죠, 허리. 허리. 예. 허리 아파요, 삐었어요, 선생님. 안 그랬는데 어저께 뭐 물건 옮기다가 삐끗했습니다. 뭐 다리가 저래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렇게 발바닥에 뭐가 남의 그 껌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신발을 자꾸 바꿔 신어봐도 소용이 없고 허리가 주인 것 같아요. 뭐든. 아마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태어나서 몸을 한 50년 정도 쓰고 나면 그게 고장이 안 나면 이상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 유인류에서 우리는 물론 이제 동물이지만요. 이제 원숭이는 허리 요통이 없잖아요. 그래요? 강아지도 없고. 허리가 없어서 그러나요? 뼈가?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목뼈 7개, 허리뼈 12개. 그다음에 이제 허리 요추라 그래서 허리에 있는 뼈는 이제 그 5개. 이 척추 동물은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죠? 똑같아요. 아니, 꼭 기어다니니까. 허리 쓸 일이 없으니까. 허리를 공평하게 쓰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심이 목과 뒤에 꼬리뼈하고 사이에 있는 항상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연세 보시면 다 75세 80세 그렇죠. 이게 노화라는 과정. 그럼 선생님 왜 노화가 허리에는 생기냐 이거 다른 건 뭐 치아야 뭐 그렇다 해서 임플란트를 해서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데 왜 선생님 이제 그러면 어머니 옆에 강아지 혹시 우리 딸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뭐 작년에 어떤 강아지 허리 아픈 거 봤어요? 그러면 그러네. 그렇구나. 강아지도 뼈가 똑같이 목뼈는 7개가 있고 이제 중간에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뼈는 5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강아지는 우리 항상 기어다니거든요. 우리 사람도 사실은 기어다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유인류로 있는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탕이라든지 원숭이는 기어다니진 않지만 허리 아프지 않는 이유는 골고루 쓰는 거죠. 골고루. 나무 탈 때는 손을 쓰고, 그다음에 바닥에 있을 때는 발을 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대대적으로 자자손손 계속
물론 이제 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된 거죠. 뇌도 좋아지고 예, 예.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성 있는 이런 도구를 만들었고 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렇죠. 네. 손 때문에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한계예요. 숙명. 예, 디디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무게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가장 우리 몸의 60% 이상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나의 허리뼈 5개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허리가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옛날에 운동하다 다치신 분들 또 남자분들은 나 진짜 건강하다 네, 이해를 예.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때 빠따 맞은 잘못 맞은 사람들이 예, 예. 의외로 많아요. 그때는 뭐 그냥 젊으니까 그냥 빠따. 근데 옛날에 뭐 군대 나오셨겠지만 그 고의적으로 이렇게 나쁜 상사들도 있었어요. 아, 많아요. 예. 선생,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 저는 중학교 때서부터 빠따를 맞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단체로 그냥 아주 엉덩이가 막 피멍이 들어서 이렇게 예. 총천연색이 될 정도로 선배들한테도 맞고. 맞고. 예. 근데 아니 정말 엉덩이뼈 맞으면 그냥 맞고 그냥 눈이 휙 저가고 이제 금방 그 다음 날에 이제 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약간 위를 그러니까 치면 비껴 맞거나 그러면 그러면 아주 그게 아주 한 달 두 달 물론 이제 회복은 돼요. 그때 당시 젊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60 넘어서 후유증이 오는 거고 또 어머니들은 이제 그 자세죠. 자세. 그렇죠. 네. 저는 정말 평생 일만 했다고 네네네. 그런 분들은 자세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시 허리뼈가 긴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리고 10,000명에 1명꼴로 6개 유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자그만 뼈가 하나 더 있는. 그건 이제 그 유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앉은 키가 컸었다. 학교 다닐 때. 네네. 이래 또 날씬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상대보다 내가 하체보다 상체가 또 뜬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허리뼈가 취약점이에요. 왜 허리가 그렇구나. 기니까 예, 예. 되게 보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허리병이 없는 분들은 아주 단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조그맣고. 네네네. 예. 그렇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미국에 이민 오셔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가 멀쩡할 수가 없죠. 없는데 다만 그냥 가족들 부양 때문에 참고 그렇죠. 잘 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가서도 아픈데 일하다 보면 안 아픈 것 같고 갖고. 그래서 아마 병을 이렇게 잘하도록 예. 그랬던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 한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늘 이제 그 말씀을 해서 그런지 자기 그 와이프가 빨리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저는 항상 그 젊은 시니어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네네네. 57년, 58년, 59년 이번에 네네. 60년생까지 이제 메디케어가 갔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왜 젊은 시니어냐면 마음은 청춘이에요. 예, 몸도 그렇죠. 청춘이고 예. 아플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미루다가 이제 어깨, 팔, 허다못해 이제 골프 엘보 이런 것도 그냥 참고 왜 시간이 되면 어차피 이제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막 호들갑 떨면서 빨리 가보라고.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왔다는 분이 오늘 한 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현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좀 이따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제 정부가 65세 이상 메디케어를 주잖아요. 네네네. 메디케어에서 HMO 제도로 다들 이제 왜냐하면 이 메디컬 그룹들이 너무 커졌잖아요. 네네. 서울 메디컬, 한미 메디컬까지 이제 서울 메디컬을 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센터 메디컬이라고도 생겼고 이런 메디컬 그룹이 뭐 그 주치들이 뭐 몇천 명씩 엄청나죠. 이제는 뭐 굳이 PPO라는 그 보험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보험들이 이제 어드밴티지로 안과, 치과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 하는 이비인후과, 침술은 뭐 이루 말할 거 없이. 그러면 선생님도 그 그룹에 속해 그럼요. 계십니까? 당연히 간호인들도 서울 메디컬에 소속돼 있는 분. 저는 뭐 그렇구나. 센터 메디컬에도 소속돼 있고. 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리퍼를 받고 제가 치료를 하고 저희 그 치료비를 그쪽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그래야 또 시스템이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 가지신 분들을 다 수용하실 수용할 수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안 쓰는 분들이에요. 이 보험 혜택을 줘도 왜냐하면 젊은 시니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센터 메디컬 아니면 이제 클레버 케어 아니면 이제 뭐 스캔 이런 몇몇 회사들이 골프 칠 때 골프비로 이렇게 저거 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는 써요. 왜냐하면 골프비를 내려갔는데 혹시 이제 보험카드 있냐 그러면 이게 돼? 연마 돼? 친구가 얘기하면 꺼내면
뭐 32불인가 38불인가 그걸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몇 번이면 굉장히 그럼요. 이득이잖아요. 그런 거는 신경 쓰는데 정작 자기가 몸을 아플 때는 예,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안 쓴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작년에 메디케어 받았는데 그러세요? 뭐 다른 검사를 했는데 뭐 허리 이런 거 하다못해 원장님을 한 번도 안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그중에 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건데 예, 예. 조금 옛날에 그런 증거 있었던지 아니면 괜찮지만 하면서 뭐 하는 데지 하고 와봐도 괜찮은 게 이 뜸이라는 걸 같이 떠오르면 아주 예방 차원에서는 최고예요. 침은 또 근데 이렇게 당장 안 아프니까 게을러지는 그렇죠. 거야. 솔직히 그렇죠.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한 곳만 집중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네. 근데 이제 뭐 골프 치다가 이제 골프 엘보가 있어요, 선생님에도 저희는 이제 엎드리게 해서 허리도 봐드리면서 허리도 같이 치료하고. 아.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한 자세로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이제 눈도 이렇게 좋아지라고 눈 주변에 있는 목 사이를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잘 되라고 이제 소화혈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또 치매 예방혈이 있거든요. 치매 예방혈도 이제 침과 뜸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그 집이 아파서 가면 뭔가 이렇게 나올 때 참 신기하다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들도록 치료를 합니다. 예. 자, 우리 세실리아님이 발 부위가 전기가 찌르륵 오는데 이건 어떤 증상이에요?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네.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그냥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리면 네네. 삐었어요 선생님. 왜냐면 안 아프다가 갑자기 자세나 준비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삐끗한 거. 그걸 내 허리 염좌라 그래요. 허리에 염증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주일 2주일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치료가 제일 빨라요. 이런 사람들은 오면 와 원장님 진짜 한방침이네요. 한방침.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 이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허리 디스크 환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라는 추간판이 말랑말랑한 뼈가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감자탕 집에 가면 우리가 이제 돼지 감자뼈로 끓여놓은 그 감자탕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우리가 이게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허리 요추뼈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네. 그런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아주 오래 삶으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물론 젓가락으로 이렇게 맛있게 빨아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게 추간판이에요. 그 추간판이 디스크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한쪽으로 밀고 왜냐면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 밀고 나온 거를 이제 디스크증이라 그래요. 그 추간판 이름이 디스크니까. 그래서 선생님 디스크예요. 저 찍어봤는데 디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디스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디스크는 아닌데 허리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화죠, 노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디스크랑 틀린 게 뭐냐면 허리 굽히거나 피거나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이게 걸을 때, 선생님 이게 한쪽에 저래요.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전화. 이분께서 네. 디스크가 있어요. L4번, 5번이라고. 그럼 맞네요. 그러면 이제 그 디스크로 인해서 좌골 신경이라는 그게 어디냐면 엉덩이 뼈를 우리는 좌골이라 그래요. 네네네. 그 좌골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엉덩이 뼈 안쪽으로 자기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로 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요. 그 다발에 어디 한 곳이 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뭐 뜸 같은 거로 얼마나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르다고요? 네, 제일 빠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4가지 중에 어디에 부분이 속하는지 삐었어요 선생님 허리 염좌인지 선생님 저 디스크 3번 4번이 있대요. 네네. 허리 디스크인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디스크는 없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허리는 안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냥 허리 허벅지 밑으로 그냥 저 다리까지 저려요. 이런 거는 이제 특히 걸을 때 심해요. 이러면 이건 협착증이에요. 협착증은 디스크증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디스크라든지 허리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때 치료 안 할 때는 좌골신경통, 아까 얘기한 좌골 밑으로 가는 큰 신경총에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니까 이거는 정말 선생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남의 다리 같아요. 다리고 지리고 저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분도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제 선생님 허벅지 옆으로 다리 종아리 옆으로 이게 이제 디스크 3번 4번에 있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고 선생님 저는요 이 종아리 뒤쪽 특히 이제 위중이라는 오금 쪽으로 저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4번 5번일 확률이 크고 선생님 저는 사타구니 쪽이 저려요. 그러면 이거는
엉덩이뼈하고 5번 선추라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가늠하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이러한 어쨌든 물리적으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주는 거, 괄사라든지 지압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척추 이렇게 신경을 어저스트 해주는 그 카이로프랙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물리치료라고 해요. 물리적으로 물리병원에 가고 물리치료하러 다녀야 되고 물리적인 요법이에요. 근데 한방에서도 그 물리적인 요법으로 이미 시기가 늦었을 경우에는 이제 침이라는 아주 금속을 깊이 넣어서 그 금속을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전기 항체가 나와요. 전기적인 신호가. 그 항체를 통해서 그거를 어저스트 본인이 스스로 하게끔 우리가 체했을 때 바늘로 따면 금방 체기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침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침으로도 안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뜸이에요. 뜸도 역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옛날부터 자기가 아픈 데가 이 불꽃, 화롯 같은 데서 네네. 아니면 아궁이 같은 데서 이 불꽃이 튀어서 아픈 다리에 야, 이 불꽃 튄 자리가 안 아프네. 그래서 우리가 응용한 게 뜸이에요. 근데 왜 쑥뜸이냐? 그 낙엽을 띄어서 붙이면 다 100도 넘게 타기 때문에 물집이 잡혀요. 근데 강화도에서 나오는 쑥뜸은 한 55도 우리가 따가운 사우나 가면 시원하다. 그게 한 55도 정도거든요. 55도에서 딱 꺼지기 때문에 화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뜸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침뜸 병원이라고 하면 침과 뜸을 동시에 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침으로 그 아픈 부위를 깊숙이 근데 요즘에 침이 정말 안 무서운 게 옛날에는 침이 우리가 이제 사출 기술이 없을 때는 젓가락을 이제 대장장이들이 네네. 바늘하고 침은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불에다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대침은 정말 무섭고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다 네네. 뚝뚝 긁고 그냥 그럼요. 한방 넣으면 그냥 와 눈물이 쭉 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굉장히 효과가 빠르잖아요. 지금은 그런 침들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0.25에 50이라는 0.25는 뭐냐면 우리가 1mm에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머리카락 굵기에 침을 살짝 놓기 때문에 네. 전혀 들어오는 걸 못 느껴요. 그렇게 넣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아뜨하는 요 뜸은 자극을 딱 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안에서 어저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확실히 틀리네요. 그게 침과 뜸의 효과예요. 그렇구나. 자, 우리 비비안 님이 치료 어여 받으세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아픈 마음 서러워지고 그러면서 한방은 정말 신통방통 최고네요. 자, 세실리아 님,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일단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가능하면 하루빨리 좀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잘 아시는 올림픽 갤러리아 옆에 미아리 칼국수 아시죠? 거의 2층에 굉장히 크게 간판이 돼 있고 혹시나 해서 예약하실 때는 전화번호가요. 323-998-0072 323-998-0072로 아마도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메디케어나 보험 있으시니까 가서 일단은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허리 통증 그 병, 말씀하신 허리 염좌, 뭐 디스크 협착증, 신경통 이런 것들인데 물론 허리에 대한 그 다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게 뭐 침과 뜸과 이제 한약이 있는데 그 침과 뜸은 이제 우리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제 클레벌 케어는 이제 침과 뜸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제 또 다른 보험들은 이제 침만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서비스로 해드리죠. 왜냐하면 뜸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제가 잠깐 알기로 HMO 보험회사가 1년 24회 또 클레버 케어는 2,000불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써도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리고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클레버 케어는 침과 뜸을 다 해결해 주지만 또 이제 또 주변에 있는 한의원들이 또 클레버 케어를 못 받는 한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무 한의원이나 이렇게 아니면 한의원을 이렇게 가입시켰다가 그 한의원이 이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그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그 이렇게 제외시키더라고. 그래서 클레버 케어를 취급하는 한의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클레버 케어를 또 전담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다행이시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험도 뜸값을 지원을 안 해주지만
이제 제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원래 모든 보험은 한 곳만 치료하게 돼 있지만 아까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렇게 와서 여기 어깨 쪽이 아프신가 네네. 봐요. 네네. 파스가 붙여 있으면 네네. 또 그거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스를 띄고 이제 부항도 해드리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다음에 다음 어차피 엎드려 계셨는데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말씀은 안 하셔도 아이고, 나도 꽤 오래 됐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예약을 먼저 하시고 그동안의 증상을 솔직히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네. 해서 어느 정도 받으시면서 치료를 해나가시라고. 네. 그러니까 병이 오신 데가 오래 걸리듯이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솔직히 침두 방 한두 방 맞고 낫는 게 어딨어요. 사실 그럼요. 그건 안 되는 그럼요. 거고 예, 예. 들어오는 만큼이 나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선택하시는 게 그나마 또 나을 수 있는 네네. 기회가 있고 네. 나중에 덜 고생하시고 그럼요. 일단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저는 아직 경험을 많이 못 해봐서 모르는데 이 통증은 잡기가 참 어려운 병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사실 치료의 끝이 수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술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수술이 잘 돼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할수 더 이상 경우가- 안 가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년 안에 회복률을 보면 거의 60, 70%는 다시 또 와요. 수술이 잘 됐다는 분들도. 네네네. 그러니까 수술 없이 가는 방법이 어쨌든 물리적인 치료냐, 침 치료냐, 뜸 치료냐 이 세 가지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 물리적인 치료가 늦었다면 빨리 이제 침 치료를 시도해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침 치료까지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뜸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한의원을 찾아서 본인이 빨리 판단을 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좋은 징후가 있으면 그럼요. 빨리 그 AS를 받아갖고 네. 충분히 이제 장기적으로 탈 계획을 세우듯이 지금은 이제 80, 90세대니까 그 자기가 미리미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젊은 시니어들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물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마라톤을 하지만 네네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가 그거예요. 일단 시계 맞춰놓고 왜냐하면 새벽 5시 반까지 그린피스 파크에 만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동만 걸면 다 뛰었다. 야, 우리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네네. 일어나자. 그 차에 타서 시동 걸자. 그러면 뛴 거예요, 반은. 그만큼 그게 처음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나도 어떤 병이가 한번 그 원장님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나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남편 내지는 부인보다 나를 좀 챙겨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네. 내가 멀쩡하고 오래 버텨야 남을 뭐 도와주고 간호도 해줄 수 있고. 그럼요. 네. 일단 내 몸이 힘들면.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저도 병원을 진료를 다니면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뭘 해줄 수 있기 전에 와라 제발. 그럼요. 네.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허리 통증들도 어떻게 보면 아마 거의 99%는 허리 멀쩡한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조금 이제 회복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한 2달에 한 번 아프다가 한 달에 한 번 아프다가 이젠 일주일에 한 번 아프다가 그러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달에 한 번 아파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거죠. 이미 전조 증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멀지도 않은데 가서 일단 진료해 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원장님 몇 번 뵀다 보니까 침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뜸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혈액을 좀 혈기를 돌게 해주는데 몸에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생각에는. 생각보다 뜨겁지가 않아요. 그 0.5초
그것만 참아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시원하다 그래요. 어르신들. 예. 시원해요, 원장님. 한 번만 아니 더 뭐 떠주세요.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서 있는데요. 뭐 그런 거 따지면 예. 그렇게 되고. 자, 뭐 원장님을 뵈면은 제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쌍화탕 이야기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도 쌍화탕이 옛날 우리 궁중에서 예. 정력제로 쓰일 만큼 정말 중요한 보약이라는 거. 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쌍화탕에는 각종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예.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 중에 자연인이다라는 자연입니다. 프로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대다수 분들이 나무에 있는 그 약초들을 캐서 나름대로 그걸 다 넣고 쌍화탕을 끓여 드시더라고요. 그게 자체 자연 쌍화탕이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네. 뭐 무슨 약초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당귀를 시작해서 그냥 몸에 좋다라는 거 가마솥에 넣고 한 하루씩 딱 과서 그 물을 드시는데 그게 쌍화탕이죠. 뭐. 그럼요. 자연 예. 쌍화탕.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약식 동원이라고 네. 원래 약과 식은 같다고 하지만 네. 기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식으로서 몸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네. 그 약의 여러 가지 이제 증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무난하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게 또 감기 시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옛날 같지 않게 몸이 좀 으스스해요. 네. 이런 분들은 식으로서의 그 한계를 좀 지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약이라는 게 참 그래요. 참 어디 가서 진맥을 하고 어디 가서 믿을 때가 있는가, 또 그 원장님은 믿지만 그 원장님이 쓰는 한약재는 괜찮은가, 네.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옛날 그 안 드시는 것도 사실인데 한번 진짜 가까운 한의원에서 쌍화탕 잘하는 집들은 입에 탁탁 붙어요. 네. 그런 거 이거는 정말 원장님이 진짜 명예를 갖고 네. 진짜 이거 만들었구나. 약재도 한국 약재로 금방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조그만 소포장 10개씩 해놨거든요. 80불이면 사실 뭐 이제는 그럼요. 예. 서너 그릇 정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물론 음식이지만 약도 한번 트라이 해봐서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지금 많이들 살아요. 예. 근데 우리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아주 맛나고 좋습니다. 쌍화탕 일단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밥 먹고 집에 들어가서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원비라는 걸 마셨어요. 맞아요. 원비에다 우루사 먹고 우루사. 그랬어요. 그렇게 콤비로 먹고 그랬었어요. 원장님도 기억나시죠? 우루사.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쌍화탕 하나씩 그 사랑하는 아내분과 약간 따끈하게 렌지에 데워서 한 잔 드시고 내 기력을 회복한다. 내일을 그럼요. 위해서. 네. 그래서 좀 그저 그냥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근데 그때 드시면 무조건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다들 놀래요. 이제 오늘도 머리를 약간 흔드시는 분이 원장님 어떤 좋은 약 없습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쌍화탕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사서 드셔요. 그랬더니 쌍화탕이요? 네. 아주 감기도 아닌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감기약이 아니라고 제가 늘 쌍화탕은 그만큼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기를 물리치기 때문에 네. 감기약으로 우리가 오해가 아니죠. 감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약의 기본이 쌍화탕 그렇죠. 처방이듯이 네. 그리고 진하게 정말 이거 맛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해놨으니까 꼭 한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또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번 쌍화탕을 오히려 공진단 이렇게 믿지 못하는 공진단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 효과 못 봤다면 쌍화탕이 훨씬 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로사님 오셨는데 가끔 복숭아뼈 위쪽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옆으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뼈 3번, 4번 정도를 이제 의심해봐야 돼요. 그게 허리에서 오는 작용일 수가 있군요. 아니면 그러니까 옛날에 다리를 다리 뼈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한. 그러니까 그러한 다리로부터 온 것이 오랫동안 뒤지고 사용해서 만성병이 된 건지 네. 아니면 허리로 온 건지 이제 의사를 만나봐야 돼요. 그랬구나. 자, 일단 로사님도 우리 원장님한테 예약하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고, 통계님 어서 오세요. 이 통계님은 한국의 대구에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지금 새벽에 매일 들어오세요. 네, 감사하게도. 쌍화탕의 계란 노른자 비비아님 쌍화탕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매일 한 잔씩 먹으면 뽀빠이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같이 드셔보시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달라지는지를 체험하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강병선 침등병원의 강병선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323-998-0072 323-998-0072고 위치는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바로 옆몰에 미아리 칼국수 2층에 아주 크게 간판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이제 까치까치 설날은 이제 어저께 네. 우리 설날은 그렇죠. 내일이지 이번 네, 주 네. 주말 지나면 예. 설날이잖아요. 그동안 예, 예.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직 못하신 분들 네, 네, 이제 네. 구정이라는 그러한 그걸로 다시 한번 활짝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초대에 말씀해주셨듯이 네. 이제 그 비어 있는 거 예.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럼요. 네. 또 변화도 주시고 네. 한번 해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통계님, 음악부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풍의 노래라고 비비안이 아싸 좋아요 젊은 날 생각 오오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새로 나온 처음처럼 새로 이제부터 소주는 새로입니다. 새로 소주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로사님의 신청곡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이 노래가 그 사랑인가봐라는 그 드라마의 OST로 나와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인기를 얻고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2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스포츠 소식을 아주 박력 있고 멋지게 전해드리는 우리 최세영 의원님과 슈퍼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죠. 2부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주시는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보다 일단 슈퍼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슈퍼볼 얘기하기 전에 네. 관련 얘기인데 그랬을 때 내가 예. 그냥 지나가는 대답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게 아니고 경질이 됐어요. 경질이 됐고 네네네. 3승 13패다 보니까 명직군대 멜리치기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물러났어요. 그리고 4년 동안 NFL 역사상 최다 승리 코치 명예를 가졌지만 23년 시즌에 워낙 그 부진해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 감독은 그렇구나. 마이크 블레이블 감독이 14승 3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네. 슈퍼볼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시애틀에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예스해가지고 결수정합니다. 아이고. 이 방송 생방송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럼요. 네. 많이 있죠. 자, 어쨌든 뭐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풋볼에는 조금 뭐 지식도 짧고 무리한이지만 제가 네. 봤을 때도 조금 김 빠진 맥주 그렇죠. 했다. 네. 막 열광적이고 어떤 그 극적인 장면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냥 빡빡하게 하다가 어느 한 부분이 탁 무너져서 그냥 맥없이 끝났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기대를 하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스포츠 바에 가서 네네. 동문들하고 이렇게 모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다저스 게임 할 때의 그 열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사람은 있긴 있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막 그때 뭐 정말 열광이었는데 오신 분들도 뭐 했나 보다. 그냥 경기 했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리고 우리 연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LA 램스가 만약에 올라갔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뭐 지든 이기든 예.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고가 없다 보니까 좀 김 빠진 그런 맥주 같이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그런 경기였는데 경기 내용을 뭐 거의 다 보셨겠지만 근데 어제 도로가 다 한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로가 한산하고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어디요? 코스코. 코스코 피자. 그렇죠. 피자. 코스코 매장은 조용했는데 코스코 피자 줄이 몇 메타인지 CG를 못 하겠어요. 코스코가요. 이만한 피자가 1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 진짜 발덩어리만한 게. 핫도그 199 말세요? 어떤 거요? 핫도그.
핫도그는 안 먹어봤어요. 그거 더 싸잖아요. 아, 얼마 199. 199. 음료수까지. 예, 아유,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네. 아무튼 제일 복잡했던 데가 코스코 피자 매장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뭐 6천만 판이 팔린 게 전체 미국에서. 예, 전체 미국. 아무튼 그랬는데 경기 내용은 이 쿼터까지 기임이 푹 빠져가지고 글쎄 점수가 안 나더라고요. 점수가 안 나죠. 뭐 타치다운도 좀 있고 뭐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쿼터 끝날 때까지 전반전 끝날 때까지 필드골 3개로 다 9점을 올린 게 다예요. 거의 맥혀서 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네. 우승한 시애틀의 그 마이크 맥도날드라는 감독이 원래 그 수비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수비 중심의 조직력으로 팀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김 빠진 맥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게 축구도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양 팀 다 수비 위주로 해봐요. 그래요. 골이 납니까? 안 그러니까 제일 나요? 재미없는 게 1대0이잖아요, 축구는. 1대0이 제일 맥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대0은 실력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페널티킥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전반전은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하프타임 쇼 이제 보고 네네. 하프타임 쇼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결국은 3쿼터 후반 시작하자마자 2쿼터까지 타치다운 하나 없는 그런 김 빠진 수비 경기에서 네네. 시옥스가 이제 쿼터백 샘 다노드야 이름도 AJ 바너를 연결한 16야드 타치다운이 이제 그 어떤 승부의 그렇죠. 변곡점이 되었다, 네네네. 변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치다운이 결국 경기의 흐름을 시애틀로 바뀌게 한 그런 내용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승리의 어떤 결정적인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시애틀의 강력한 압박 수비가 패트리어츠 쿼터백을 강하게 마크하면서 경기 대부분을 장악. 그렇죠. 쿼터백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꼼짝을 못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 나중에 타치다운이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패트리어트 타치다운 한 거는 무슨 좀 봐주기 시간이었을 정도로다가 그냥 디펜스를 안 하더라고요. 그 승리가 거의 뭐 결정이 된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볼 수가 네네.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강력히 수비를 장악한 시애틀이 29대 13으로 누르면서 2015년 28대 24 네네. 석연치 않은 그 판정으로다가 패한 예. 그런 아쉬움을 그다음에 시애틀 팬들과 선수들의 한을 풀어준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요. MVP는 대부분 쿼터백들이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애틀의 러닝백 케네스 워커 3세가 135야드를 러싱을 했는데 정말로 이 뭐라 그래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람쥐 같이 그 라인을 타고 뛰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미스축구 선수 그러면 다 막 우라먹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러닝백들은 뭐 70km도 안 나갈 정도. 아니 다리가 새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 뛰는데 그런 선수를 만약에 300파운드 다 되는 선수가 태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죠? 제명에 못 사는 근데 거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선수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곧 이 간격을 못 잡더라고요. 안 돼요. 그리고 뭐 비슷한 운동을 했습니다만은요. 달리는 빠른 선수 쫓아가다가 뒤에서 태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미스축구는 뭐 헬멧 쓰고 다 하지만도 그래도 두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럼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어떤 케네스 워커 3세가 98년 이후 러닝백으로서 두 번째 MVP가 됐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MVP는 거의 쿼터백이 그렇죠. 차지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죠. 근데 굉장히 희귀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구나. 뭐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고가 없다 보니까 네네네. 그 모인 그 한국 분들이 꽤 많았는데 어디가 타치다운을 하던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은 뭐 그냥 같이 그냥 함성 지르고 그러고 그냥 즐기는 정도지. 맥주 마시는 거죠. 그 게임을 즐기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어저께한테 즐거운 하루였는데 네. 가장 즐거웠던 건 또 하나는 왔다 갔다 이렇게 낮에 뭐 좀 볼 일이 있어서 댕겼는데 길이 안 막혔대요. 차가 안 밀려서 좋았던 거.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백인들, 그러니까 백인이라보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거의 미스축구에 가 있었다, 슈퍼볼에 가 그렇죠. 있었다 보면
아주 쉽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축구라는 경기도 감독의 중요성, 네. 어떻게 선수 기용을 하고 물론 있고 농구도 뭐 벤치 스코어라고 그래서 있지만 예.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아직 모르지만 특히 풋볼은 감독의 전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글쎄요, 이런 그렇게 생각을. 그게 맞는데 네. 패트리어트 감독이었던 그 빌 벨리책 그분이 명장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명장도 무너지면은 13대 14로 그러니까 3승 14패로 무너졌잖아요. 시즌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 감독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 감독의 어떤 역량이 나타났다. 그래서 14승 3패로 올라왔고 결국 슈퍼볼까지 가져가는. 그래서 시애틀은 이래저래 경사가 났고 네. 시애틀 지역을 아마도 폭풍과 같은 그런 맥주가 팔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참.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에서는 축제 하루가 아주 잘 지나가지 않았나. 또 한 해가 끝난 거예요. 예. 또 한 해가 끝나고 이제 스포츠 이제부터는 이제 기대할 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드디어 다음 주로 이제 축구, 다가왔습니다. 네, 드디어. 축구. 그다음 네. 그런 근데 그 보안가 선수인가 글쎄요. 있잖아요. 지금 뭐 사우디로 간다. 사우디를 간다는 말도 있고 뭐 심지어는 손흥민까지 막 그러니까요. 오르내려요. 네. 그런데 뭐 당장은 안 갈 것 같고 간다 그러면 결정이 났을 텐데 다음 주 일단은 뭐 가더라도 메시와 경기는 꼭 이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새 감독이 와서 그동안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일부 1군 선수까지 배제하고 판을 짜서 이제 연습 경기를 했고 네, 과연 어떤 색깔로 우리한테 선보일지 네. 아주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그 비중이 큰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중압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새로 뭐 오늘 뭐 축구 얘기가 주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2일 아니에요. 네, 다음 그러면은 주죠. 다음 주가 되나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죠. 네, 22일. 그래서 아무튼 내가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하고 같이 잘 손잡고 좋은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축구 근데 얘기가 먼저 아마도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스타라는 것은 네. 어떤 순간에도 스타다라는 게 있듯이 그러니까 스타죠. 뭐 긴장하고 핑계가 없이 맞아요. 항상 잘하잖아요. 왜 돈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이게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 메시가 있고 손흥민이 있고 양쪽에 있어요. 네. 이건 뭐 차이를 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메시란 선수의 레벨과 세계적인 레벨, 손흥민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훌륭하고 멋지고 좋은데 딱 그렇게 같이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정말. 같은 레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같은 레벨로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손흥민이란 축구 선수로서의 그 어떤 그 퀄리티, 품위, 야, 이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저렇게 보는구나 얼마 손흥민이라는. 전까지 메시라는 선수는 감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아예 그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뭐 비록 뭐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요. 벽화에 손흥민과 그러니까요. 메시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위상. 그러니까 니네는 메시가 있지, 우리는 손흥민이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참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마도 게임 보지 않았지만 게임에서도 메시하고 손흥민하고 둘이 오래간만입니다, 잘해 봅시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거 동등하게. 이제 엄청난 카메라세를 받을 그게 거겠죠.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MLS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이슈고 게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부터도 딴 팀들은 따라올 수 없는. 저부터도 지금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과연 어떤 그러니까요. 장면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그 코로백, 죄송합니다. 이 풋볼 얘기가 다 빠졌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축구 얘기 또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이제 하프타임 쇼 아니에요? 네네. 뱃 버니가 나와서 뭐 워낙 소음이 심해가지고 네. 그 음악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네, 거의. 네. 그런데 헤드라이너로 일단 공연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레이디 가가가 또 중간에 그러니까요. 나오고 예, 그다음에 예. 리키 마틴 네. 누군지 저 솔직히 모릅니다. 리키 마틴이 네. 멕시코의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조용필급의 가수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거의 그 음악 상징이죠. 얘기가 나오면 고니 씨한테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와. 그렇죠. 레벨이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면서 화려한 무대 장식과 네. 근데 이제 다소 선정적이었다는 그런 댄서들의 그 엄청난 근데 예.
그래야 맥주 맛도 나고 볼거리가 아, 있죠. 그 우리들은 괜찮은데 그 유교 사상이 높으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보신다 그러면 저것이 뭐라는 것이요. 저것이 남의 엉덩이다 내놓고 좀 보기는 거시기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흥행이고 그렇죠.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맞아요. 조금 좀 내세적으로 오픈이 돼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눈거리가 가지 않나. 그렇죠. 그런 예전에 여자 잭슨 누구죠? 잭슨 마이클 잭슨 동생. 자넷 잭슨. 자넷 잭슨. 그게 이렇게 그럼요. 젖가슴을 드러냈다는 네. 순간적인 그런 아니 거- 사실 저희 지금 한국의 아이돌 친구들도 네, 치마 뭐 굉장히 짧게 입고 맞아요. 정말 타이트하게 입어서 그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 좀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축구 경기 직접 보면 굉장히 열광적이고 흥분되죠. 네, 가수들 콘서트도 코앞에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땀이 앞자리가. 뚫뚫 떨어지는 게 보이고 맞아요. 춤출 때마다 그 빗방울 뿌리듯이 땀방울 흘리면서 가는 그 모습 글쎄요. 그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선정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댄서들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노래하기 전에 레디 가가나 나오기 전에 그 전 장면들이 네. 마치 그 남미 사람들의 그 사탕수수 노동하던 그런 네, 네, 모습도 네. 나오고 그렇죠. 그런 걸 쭉 애환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무대를 만들었다.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두 번째 쿼터 끝나고 세 번째 쿼터 될 사이에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미국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택도 없죠. 그런 거. 정말로 대단해요. 그 잠깐 광고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갑자기 그 무대로 싹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마치 남미의 어떤 그런 그 사탕수수 농장을 이게 비유해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미국 아니면 저런 거 있을 아니 수 이거 없겠다. 뭐 여담이지만 라스베가스에 가면 유명한 벨라지오의 오쇼라고 있어요. 오쇼 알죠? 오쇼는 그 물에서 예. 수영 출신들이 다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알다시피 처음에 바닥에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천장에 떨어져서 놀라는 순간 거기가 수영장으로 그러니까요. 한 1분 안으로 변합니다. 맞아요.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기 간단한 크립토닷컴 옛날 스태프 센터 그게 농구하다가 갑자기 그다음 날 아이스하키장으로 아이스하키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죄다 본다는 게 여기 저 한인타운 근처에서 왔다 갔다 가면서 아유 미국 좀 별것도 없네 근데 그런 미국의 속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여기 여행사 분들이 그 밤낮 댕기는 데가 그 한인타운 근처에서 갈비 먹고 그다음에 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갔다가 이런 거보다 네. 정말로 미국을 볼 수 있는 그런데 물론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네. 베버리힐스의 주택가라든가 이런 거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풋볼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네, 네. 하고 뭐 아무래도 이제는 PGA 시즌이 시작이 됐고 골프 시즌이 그렇죠. 시작됐으니까 네네. 골프 얘기 안 할 수가 안 할 없는데 수가 없죠. 피닉스 오픈이 열렸잖아요. 네네. 뭐 아리조나 이제 스카트에서 열렸는데 여기는 이제 갤러리 해방관이에요. 뭐 소리 골프는 예. 조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그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소란이 문제가 됐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아무튼 음주 소란 소음 등이 막 그냥 막 난리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유일한 경기죠. 네네. 그래서 어떤 선수는 그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예. 그런데 한국의 김지우 선수가 이거 우승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4라운드 할게 15언더파 공동 3위로 마감을 했는데 김시우가 단 한 타 차이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쉽게 무산이 됐어요. 정말 만약에 물에 퐁당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냥 가볍게 우승을 하는 우승을 할 거죠. 수가 있었는 건데 뭐 만약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졌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 고터럽 선수가 16언더파로 결국은 플레이오프 끝에 승 끝에 우승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시즌 벌써 두 번째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아마 이 고터럽 선수의 기록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일본계 히데키 마스야마 선수가
54홀까지 달리다가 18번 홀에서 물에 퐁당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쉬운 우승 기회를 놓쳤다. 네. 이런 그런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국은 김시우는 물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 홀에 이제 단 한 타 차이로 이내 무너진 거죠. 네네. 아쉽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한때 한국의 김시우가 세계 랭킹을 26위로 올렸고요. 김성현이 공동 54위, 김주영이 35위로 경기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슈퍼볼에 정신이 팔렸을 때 사실 그렇죠. 팔려 있는데 저 멀리 이태리 밀라노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전혀 생각도 아예 못하고 뭐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어제 끝나고 나니까 동계올림픽 하고 있지 지금. 네네. 그런데 이제 물론 금메달 소식이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 주종목인 쇼트트랙 같은 게 막 여기저기서 메달이 터지면은 관심이 갔을 텐데 그렇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전혀 축구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 어제는 뭐 그런데 보니까 현재 아무튼 스노우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이라고 사실 이게 스노우보드 대회전인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스노우보드 타고 회전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저희들한테 조금 버거운 그런 네. 종목이긴 해요. 거기서 아쉽게 은메달로 아쉬운 2위를 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첫 메달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얻은 건 은메달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거 우즈 연인이었던 린지번인가? 네네. 그 선수는 그 부상을 뭐 14초 만에 부상을 그냥 당해가지고. 스타트 하자마자 네. 그냥 원래 아픈데 나가지 말라고 많이 권유를 했는데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한번 욕심을 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제는 선수 생활하기가 쉽지 네, 않지 쉽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은메달 하나밖에 못 땄지만은 남은 메달 가능성이 높은 이제 종목이 쇼트트랙 아닙니까? 네, 예, 그거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어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림픽에서 만들어진 종목이 바로 그러니까 쇼트트랙이에요.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 하계올림픽은 양궁. 그 두 종목이 참 양궁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세계 모든 나라의 양궁 코치가 다 한국 사람이래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궁이 이렇게 뭐 그냥 활 쏘면 되지. 아니에요. 이 그거 어깨 테레비 보면요. 예. 화살이 이렇게 떨면서 날아가는데 그 까만 점을 어떻게 맞히냐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활을 당길 때, 활줄을 당길 때 그 파워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만 산식당 주인 그분이 네. 어깨가 나가서 골프를 못 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딸이 그 양궁 선수였어요. 그래서 학교 갔을 때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땡기다가 네. 어깨가 나갔대요. 그래서 종목을 당구로 바꿨어요. 당구 되게 그랬어요? 잘 쳐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올림픽은 양궁이고 동계 그렇죠. 스포츠는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 그래서 지금 정말. 보니까 쇼트트랙에서 나올 것 같고 쇼트트랙에서 메달 한두 개 정도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가 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컬링 요것도 또 의외로 컬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효자로 종목이 사실은 나왔어요. 한국에서 컬링 그러면 옛날에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얼음판 왜 빗자루 글쎄 무슨 빗자루지. 빗자루. 사실 저는 컬링 아직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몰라요. 저도 아직, 몰라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 네. 바쁜 세상에 그것까지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그리고 조금 뭐 액션이 없는 게 계속 빗자루질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 게 지금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도 실내 아이스하키나 스케이트 경기장이 생겼지만 예전에 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우리 아빠 엄마 아버님 어머님 손잡고 구경 갔던 게 한강 에 얼어가지고 그 그럼요. 위에서 아이스하키 시합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야 저거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러다가 동대문에 동대문. 그 스케이트장이 생겼잖아요. 유일하게. 그 부잣집 애들이 하는 운동. 네. 왜냐하면 장비값이 비싸가지고. 비싸죠. 근데 아무튼 그 아이스하키가 예전에는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강에서.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가장 재미있던 기억이 나는 게 카나다 군인들하고 미군들하고 국가대항전을 한강에서 했다고요. 아이스하키 경기. 예. 물론 아마추어지만 그랬던 생각이 드는데
참 추억이에요. 그것도. 아무튼 그때 뭐 스피드 스케이팅도 거기서 시합을 했고 그럼요. 그랬던데 정말로 뭐 장비도 제대로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그 겨울만 되면 그 빨리 얼기를 기대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렇구나. 예. 그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또 초등학교 다닌 곳이 그 여의도 비행장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비행장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군용 비행장이었거든요. K-16이라고. 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내릴 때 랜딩하기 전투기 뭐 연습기 이런 게 내릴 때 오면은 파일럿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네네. 스케이트를 타면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야 내가 저걸 좀 해야 되겠다. 난 파일럿이 꼭 돼야 되겠다. 네네. 근데 결국 못했죠. 네. 못하고 그 대신에 스위스항공에 근무를 했죠. 그렇죠. 절반은 성공한 거지. 그렇죠.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동계올림픽이 아무튼 밀라노에서 네. 사실 밀라노 그러면 미켈란젤로 그리고 또 패션의 그 도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한국 팀들이 이제부터 메달밭인 그 쇼트트랙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좋은 경기 나왔으면 좋고 그다음 목표가 탑10이에요. 메달수로 네네. 탑1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그리고 이 종착역이 다가오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농구는 네, 어떻게 되고 중반이 있습니까? 살짝 넘어갔죠. 예.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가 이제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레이커스가 32승 19패로 서부 컨퍼런스 5위를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의 머무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거 4위, 3위가 그러니까 어렵네. 글쎄, 예. 그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나간다고 보고 일단 5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 네. 레이커스가 아주 좋은 상태가 돼 있고 그다음에 LA 클리퍼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요. 그래서 네네. 25승 27패까지 올라갔고 승률 48.1%로 컨퍼런스 9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고지가 보이네요. 네, 저 이게 예. 지금 거의 한 예. 마테오른 스위스의 마테오른 그 입구까지 갔는데 네. 과연 그 플레이오프까지 나갈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방송하기 한 2달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방송할 때 클리퍼스는 내년 그 시즌을 대비해야 된다.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보니까 그 수염난 친구 이름이 뭐죠? 제가 잃어버려. 클리버랜드로 또 트레이드 됐던데 보니까. 그랬는데도 아무튼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클리퍼스 팬들이 굉장히 그 지금 관중 오히려 레이커스보다 요새는 클리퍼스가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턱걸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어떻게. 뭐 턱걸이가 된다고 보고 네. 근데 클리퍼스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더 재밌을 것 훨씬 같은데 더 재미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뭐 공은 둥근 거니까 네,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축구로 돌아와서 네. 2월 20일 손흥민이 이제 메시와 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티켓이 이미 다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또 아니면은 또 세컨 마켓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네, 그런 네, 네.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메시와 손흥민의 경기는 전성 매진이 될 가능성이 99.9%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오프가 시작이 되고 나면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게임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웨이든 홈이든 36경기로나 네,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바라건대 이번에는 뭐 플레이오프가 됐든 올라가서 재정비했으니까 지난해보다 좀 나은 선적으로 우리가 좀 재미를 느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도 그 프로 전성기의 마지막 몇 년일 텐데 그렇죠. 자기가 정리를 잘 하고 그것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이제 월드컵 전에 그럼요. 이제 그 평가전 있잖아요. 평가전이죠. 그러면 미국에 와서 할 것 같아. 3월쯤 하는 걸로 알고 뭐 있는데 그런 그 대강. 3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네. 3, 4월에 다 끝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비슷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네, 경기를 그렇죠. 한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마도 미국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지대 적응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숙제 때문에 네.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덴버가 꼭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 고지대에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월드컵도 있고 이제 남은 건 또
이제 손흥민 경기. 네. 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러니까 뭐 WBC. 이제는 좀 풍성한 얘기거리가 좀 많아질 것 이거 같아요. 할 얘기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스포츠 시간을 강력하게 1시간으로 늘려달릴 것을 네.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고 저희 그 지원해 주시는 뭐 아까 광고 주고 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그거 워낙 잘 되니까. 네, 네. 그다음에 산식당 제공입니다. 네. 산 바베큐는 자리 잡았어요 이제. 감자탕 시작했다는 얘기 감자탕은 지난주에 했죠. 네, 예, 예. 근데 정말 거기 괜히 뭐 고기만 먹으러 가는 집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갖가지 메뉴. 그러나 신기한 게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김아무개 매니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제대로 빨리 나올 수 있냐고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이 손맛이 구석에서 싹 보니까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메뉴들 있잖아요. 자기만이 먹는 메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신기해요. 야, 저게 옛날 우리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닌데 그렇구나. 네. 근데 어쩜 저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냐? 그만큼 손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안하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생일이고 그래서 네네. 뭐 꼭 그런 날 아니더라도 가지만은 이제 저도 또 이번 주에 가서 예. 또 뭐가 바뀌었나 새로운 걸 자꾸 개발을 해요. 그리고 예. 찬이 6가지씩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건 뭐 그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도 스포츠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다음 네. 주에 또 풍성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정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부가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부동산 더 깊은 소통과 다양한 콘텐츠 라디오서울닷컴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서울1650.com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기 걸리셨다고 약 픽업하시간다고 완쾌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H님 로라님 저 왔어요 하시네요. 네 약도 주고 주무시라고 우리 비비안님이 그러시네요. 우리 인사들을 서로 나누시고 예 착한 부장님 벌써 신청하셔서 제가 노래 신청해 드렸습니다. 샌디님 클라리텐 하나를 드셨다고. 아이고 SK 사장님 우리 임종호님 오셨습니까? 점심 식사 하시고 일하시는지요? 자 우리 힐리님께서 조독배의 꿈에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꿈에를 제 임의대로 이수영 씨 버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의 이수영. 네, 꿈의 이수영의 노래였습니다. 이 꿈에가 더 좋다고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TK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3월에 영국 바이어 오신다고 해서 사무실 대청소 금요일에 완전 깨끗하게 사무실 총정리와 새로운 발전과 기약을 하며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TK님 위해서 대박 나세요 부탁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지금 이렇게 우리 꼬매를 리메이크로 이수영 씨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란 노래 좋아하실 거예요. SG 워너비가 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샌디님 한국에 있는 아드님에게 가끔 과일 등을 붙여드리는데 한국 산지에서 키우는 것들을 이곳 우측에 송금하며 한국에서 직송이라 바로 간다고 이번엔 꽃감을 보내셨다고 아마 구정이라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예. 어머나 최고의 우리 엄마 샌디님 대단하시다고 하셨네요.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서울 융자나라 캘코분과 함께하는 라디오서울1650.com 뉴스 사이트 이벤트 아마존 1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50분께 드립니다. 라디오서울 인터넷 홈페이지 라디오서울1650.com을 대폭 개편하여 미주 최고의 뉴스 속보 상보 보도 뉴스 사이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일 방문자 수와 기사 조회수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라디오서울1650.com이 사이트 방문자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래 참여하기 클릭 후 이메일 작성 후에 제출
추첨 매 2개월마다 50명씩 추첨한 이메일을 공지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이야. TK님 대박 좋아요 감사합니다. H님, 비비안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월에 아무쪼록 영국에서 바이어가 오셔서 좀 좋은 좀 실적이나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보통 뭐 대박 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박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로나님 See you tomorrow 그랬는데 오늘 신청해 주신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제가 일부러 마지막 곡으로 멋지게 선곡해 놓았습니다. 이따가 들어보세요. 벌써 가시려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돼버렸네. 시간이 흘러 다 갔습니다. 자, 점심들은 어떻게 잘 좀 챙기셨습니까? 저는 항상 방송을 하고 나면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은 출출하기도 해서 지금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메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날씨도 좀 더운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유나 연유를 넣지 않고 그냥 얼음에 팥만 넣은 그 오리지널 팥빙수를 좋아하는데 역시 팥빙수의 관건은 그 아주 달달한 팥 아니겠습니까? 사제품보다 집집마다 홈메이드로 만드는 그런 그 팥을 좀 듬뿍 넣고 정말 달달하게 여기도 모 제과점에서가 굉장히 팥빙수를 맛있게 해서 팝니다. M 제과점이라고 웨스턴하고 구가쯤에 있습니다. 좀 오래된 집이지만 팥빙수 하나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제 입맛에는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팥빙수 생각이 나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더 깊은 소통과 다양한 콘텐츠 라디오소울.com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소울1650.com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샌디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내일 합창단에 카레라이스를 해갈 예정이라고 관심 있으시면 6시까지 만나교회로 오시라고 하네요. 네,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아까 처음에 우리 로라님이 신청해 주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계시고요.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